자, 우리 오늘 치환적분법 해볼까요?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한번 쭉 복습 한번 하고 치환적분 할까? 봐봐요. 일단 우리가 미분을 하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다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였지? 미분의 역연산이었다고. 미분의 역연산을 통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적분을 할 수 있다 그랬고, 미분의 역연산을 통해서 할 수 없는 녀석들이 있어. 나눗셈으로 되어 있거나 곱셈으로 되어 있거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미분의 역연산을 통해서 할 수 없었던 나눗셈이나 곱셈에 대한, 즉 곱함수나 목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적분을 하고 싶은 건데, 이제 그 녀석들을 적분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었다고. 첫 번째는 치환적분법하고, 세 번째가 부분적분법. 이렇게 있어요. 부분적분법. 우리 여기 미분의 역연산 쪽만 빨리 하고 넘어가자고. 자, 그 대표적인 것만 확인해 보면 되겠지? 자, x분의 1을 적분하면 어떻게 되지? 얘는 lnx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자, x제곱분의 1 얘를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생각하고 있다 다들. 노. 그거는 3분의 2가 되려면 얘가 루트일 때, 루트 x일 때 이제 앞에가 3분의 2가 생기는 거고, 얘는 x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되는 건데, 얘가 나올 때마다 이제 우리가 계속하면 너무 번거로우니까 외우자 그랬다고,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x분의 1에 플러스 c다. 이렇게 요거 정도는 좀 원체 자주 나오는 녀석이니까. 지각생이시네? 자, 이렇게 자주 나오니까 이제 외워두자 이렇게 얘기했었던 거고. 또 다른 지각생이네? 빨리 와.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했어야 되는 게 이제 이런 녀석들이 있었던 거지, 그치? 루트 x. 자, 루트 x의 dx라면 얘가 어떻게 됐었지? 3분의 2의 x의 루트 x 플러스 어이구 미쳤나봐. 맞는 건데? 자, 제가 저렇게 되는 거고, 제가 분모에 있으면 어떻게 되지? 인테그랄에 얘가 분모에 루트 x분의 1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얘를 어떻게 바꿔서 썼었지?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렇게 해서 문제 풀었었지, 그치? 자, 그건 너희가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인테그랄 sin x의 dx 얘가 나오면 어떻게 됐었지 우리? 이제 마이너스 코사인 x의 플러스 c다 이렇게 됐었고, 코사인 x가 나왔으면 어떻게 됐었지? 그치? sin x의 플러스 c다 이렇게 됐었고, 시컨트 x의 탄젠트 x가 나오면 어떻게 했었지? 얘는 그렇지, 시컨트 x의 플러스 c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다 생각하면서 하자 그랬었다고. 오늘은 그냥 기억을 되살리는 겸해서 한번 쭉 적어주고 치환적분하고 부분적분으로 넘어갈게. 자, 시컨트 제곱 x가 나오면 어떻게 했었지? 얘는 탄젠트 x 플러스 c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었던 거고. 자, 그러면 인테그랄 코시컨트 제곱 x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어떻게 됐었지? 마이너스 코탄젠트 x 플러스 c다. 이렇게 정리가 됐었던 거고, 코시컨트 x 코탄젠트 x의 dx라면 어떻게 됐었지? 마이너스 코시컨트 x 플러스 c다. 이렇게 정리가 됐었던 거고. 자, 이런 녀석이 있었는데 이제 여기에 뜬금없이 이런 녀석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지? 사인 제곱 x의 dx 이런 녀석이 들어가면 그렇지, 얘를 반각공식으로 이용해서 했었어야 되는 거지. 얘가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x로 바꿔서 적분 처리를 하셨으면 되는 거고. 자, 인테그랄 코사인 제곱 x의 dx가 들어가도 마찬가지로 얘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지? 그렇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x다 이렇게 바꿔서 처리했으면 되는 거고, 그럼 여기에 코탄젠트 제곱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지? 그치? 한 번 코가 타면 코가 시커멓게 탄다 그래서 얘를 1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x로 바꿔서 적분을 처리해줬으면 됐었던 거고, 탄젠트 제곱이 나와도 마찬가지였지. 이렇게 이런 녀석이 나오면 얘를 인테그랄 1 마이너스 시컨트에 얘 거꾸로 적었다 야. 여기 반대야. 시컨트 제곱 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적분 처리했으면 됐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를 가지고 저번에 썼었고, 여기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1차식이 들어가 있으면 얘를 미분해서 앞쪽에서 뭐 하면 돼? 한번 나눠줬으면 됐었다고. 합성 미분했을 때 이제 그렇게까지 우리가 정리를 했었던 거고, 오늘 배워야 되는 치환적분은 어떤 두 함수가 곱해져 있는 형태, 곱해져 있는 형태를 적분하고 싶은 거고. 봐봐, 우리가 원래 이렇게 있었다고 쳐보자고. yfx가 이렇게 있었다고 쳐보자고. 이렇게 yfx가 있는데, 아니지, 자 이렇게 처리하자. 인테그랄 fx dx다 이렇게 된 녀석 우리가 지금 미분을 해보고 싶은 거야. 미분이 아니라 적분을 해보고 싶은 거야. 근데 우리가 사실 요 x라는 녀석을 이렇게 써도 되잖아. x라는 녀석을 t라고 이렇게 치환을 해버리면, t라고 치환해버리면 우리는 여기 있는 요 녀석을 뭐라고 쓸 수 있냐면 ft다 이렇게 쓸 수 있게 될 거고, 그지? 얘를 내가 양변을 내가 미분하면 그러면 dx는 dt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요 녀석을 우리가 dt로 이렇게 바꿔서 쓸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fx에 gx 이렇게 어떤 함수가 합성되어 있는 상태인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요 녀석을 인테그랄 dx 이렇게 하고 싶은 건데, 만약에 요 녀석이 t가 된다면, 얘가 t가 된다면 우리는 gx를 t라고 놓을 거고, 그렇다면 g'x는 여기 dx가 붙을 거고, 얘는 x로 미분했으니까 dx가 붙고 얘는 t로 미분하면 dt가 이렇게 붙을 거란 얘기야. 이렇게, 그지? 그럼 우리는 dx라는 녀석을 어떻게 쓸 수 있게 되냐면 얘를 g'x의 dt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따라서 우리는 요 녀석을 g'x분의 1의 dt다 이렇게 바꿔치기 해줄 수 있단 말이지.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전체식을 인테그랄 ft에, 그지? g'x분의 1의 dt다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고, 만약에 요 녀석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봐봐, 인테그랄 f에 gx가 이렇게 있었는데 내가 얘를 지금 t라고 치환할 생각인 거잖아. 이렇게. 근데 만약에 얘를 내가 t라고 치환할 건데 내가 치환하고 싶은 녀석이 미분된 형태, 내가 t로 치환하고 싶은 녀석이 미분된 형태가 만약에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함께 있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었단 말이지. 아까 요만큼을 뭐라고 치환할 수 있었다고? dt로 이렇게 치환할 수 있었다고. 따라서 우리는 요만큼을 그냥 뭘로 처리할 수 있냐면 얘를 이렇게 dt라고 바꿀 수 있는 상태가 돼버린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럼 인테그랄 ft의 dt다 이렇게 되면서 합성 함수에 대한 적분이 아니라 그냥 어떤 단일 함수에 대한 적분으로 바뀌면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게 돼. 그지? 근데 이제 우리가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떤 적분하는 문제를 봤을 때는 그냥 얘가 하나의 함수가 되어 있을 거고 얘가 어떤 하나의 함수로 되어 있을 테니까 어떤 두 함수가 곱해져 있는 형태로 처리가 되어 있을 거란 얘기지. 혹은 fx분의 f'x의 dx 인테그랄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면서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떤 함수하고 어떤 함수가 나눗셈 형태로 되어 있을 거란 얘기인 거지. 근데 잘 봐봐. 이런 형태가 되어 있다면 내가 만약에 이 fx라는 녀석을 내가 이렇게 t라고 한번 치환을 해보겠다는 얘기야. 그럼 fx를 t라고 치환하면 이 녀석은 인테그랄 일단 t분의 이렇게 바뀔 거란 얘기지. 내가 양변을 미분하면 f'x가 될 거고 dx가 붙은 다음에 얘를 적분하면 dt가 돼. 그러면 요만큼을 내가 dt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이만큼을 잘라 갖고 와서 내가 그대로 그냥 dt다 이렇게 쓸 거고 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될 거란 얘기지.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요 녀석은 그냥 t에 대한 뭐야? t에 대한 단순 적분이잖아. 그지? 그러면 t분의 1인 거니까 내가 얘를 뭐라고 바꿔 쓸 수 있어? lnt라고 바꿔 쓸 수 있을 거고 플러스 c가 될 건데 우리는 원래 t라는 녀석을 이렇게 썼으니까 얘를 ln의 절대값 fx의 플러스 c다 이렇게 적분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치환적분은 언제 쓰는 거냐면 치환적분은 부분적분도 어차피 두 함수가 곱해져 있거나 나눠져 있을 때 사용하는 적분법인데 치환적분법하고 부분적분은 둘 다 어떤 두 함수가 곱해져 있거나 나눠져 있을 때 쓰는 거야. 근데 그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치환적분은 내가 한 녀석이 미분된 녀석이 주변에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상가함수를 미분하면 뭐지? 상가함수지. 그러니까 상가함수끼리 곱해져 있거나 지수함수 미분하면 뭐지? 지수함수잖아. 그러니까 지수함수끼리 옆에 이렇게 곱해져 있거나 다항함수 적분하면 뭐지? 다항함수 미분하면 뭐지? 다항함수지. 그러니까 다항함수끼리 곱해져 있거나 맞아? 따라서 우리는 상가함수끼리 곱해져 있거나 지수함수끼리 곱해져 있거나 오케이? 다항함수끼리 곱해져 있거나 다항함수끼리 나눠져 있거나 이렇게 서로 관련이 있는 어떤 두 함수가 곱해져 있거나 나눠져 있으면 우리는 치환적분을 사용하는 거고 부분적분은 뭐냐면 서로 관련이 없는 녀석이 곱해져 있는 거야. 다항함수, 지수함수, 다항함수, 삼각함수, 지수함수, 상가함수 이렇게 서로 관련이 없는 녀석이 탁 곱해져 있으면 우리는 부분적분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적분을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첫 번째는 미분의 역연산으로 끌고 가는 게 맞고 미분의 역연산으로 처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 하나는 나눗셈으로 되어 있는 목함수, 하나는 곱셈으로 되어 있는 곱함수. 이런 녀석들이 뭐가 잘 안 돼? 미분의 역연산으로 잘 안 돼. 그럼 이제 그 두 녀석을 가지고 서로 관련이 있는 녀석들끼리 곱해져 있으면 뭘로 끌고 가는 거고 치환적분으로 가져가시는 거고 전혀 관련이 없는 두 함수가 곱해져 있으면 부분적분으로 가져가시는 건데 우리는 오늘은 뭘 할 거란 얘기야? 관련이 있는 치환적분 쪽으로 갈 거란 얘기야. 근데 치환적분은 반드시 내가 치환을 하려면 내가 치환하고 싶은 녀석을 미분한 녀석이 주변에 보여야 해. 그러니까 내가 fx를 t라고 치환할 거면 주변에 f'x가 보여야만 치환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아니면 만들 수라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지. 오케이? 자, 치환적분의 대전제야. 내가 치환하고 싶은 녀석이 주변에 있거나 주변에 만들 수 있으면 우리는 치환적분을 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얘는 그냥 기술적인 부분인 거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문제를 풀어보죠. 자, 그래서 내용적인 부분은 별로 없어. 그리고 치환적분은 그냥 할 수 있으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보시죠. 왜 안 켜졌니?
자, 봅시다. 몇 번이야? 지금 치환적분 쪽에 문제가 236번. 자, 우리 필수에서 6번이네, 거기? 4번이야? 자, 봅시다. 자, 빨리 와, 빨리. 수야. 자, 자, 봅시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고, 얘들아. 봐봐. 왜 이래? 봐봐. 잘 보이니? 잘 보여? 자, 봐봐. 왜 이래, 이거? 봐봐, 얘들아. 지금 다항함수인데, 얘가 지금, 하지 말라는 신호인가? 이거 왜 이러지? 자, 봅시다. 어이? 왜 그러냐? 자, 문제를 몇 문제만 적어서 합시다. 자, 빔이 잠깐 이상하네. 자, 봅시다. 봐봐요. 자, 시한적분법을 볼게요. 봐봐. 자, 필수예제 4번. 자, 필수예제 4번 문제를 보시면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1번에 인테그랄 3x 플러스 4에 4제곱에 dx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실 우리 요 녀석 1차에서 이렇게 미분하셔도 상관없지. 아니, 적분하셔도 여기다 1 더해서 5분의 1로 이렇게 나눠주시고 3x 플러스 2에 5제곱이다 이렇게 쓴 다음에 얘를 미분해서 3분의 1로 이렇게 한번 나눠주셔도 크게 상관은 없지. 그러니까 답은 이렇게 하면 이제 플러스 c를 붙이면 이제 얘가 되는 건데, 얘를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야. 내가 얘를 t라고 딱 치환을 해버리면, 그러면 3x 플러스 2라는 녀석을 내가 t라고 치환했고, 내가 양변을 얘는 x로 미분하고 얘는 t로 미분해서 보면, 그럼 얘가 3의 dx가 dt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3이 있다면,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3분의 1을 한번 곱해주면 식에는 변화가 있어, 없어? 식에는 변화가 없지. 그러면 3dx라는 녀석을 내가 뭘로 바꿀 수 있다고? dt로 바꿀 수 있다고. 그럼 인테그랄 dt가 될 거고, 이 녀석은 t의 4제곱이 될 테니 t의 4제곱이 될 거고, 앞에 3분의 1이 있으니까 3분의 1로 바꿔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너희 눈에는 지금 얘는 이제 단순히 t에 대한 다항함수의 적분일 뿐인 거고, 그럼 이제 이 녀석을 적분을 하게 되면 3분의 1에 5분의 1에 t의 5제곱 플러스 c다 이렇게 정리가 될 텐데, 이 t라는 녀석이 아까 이 녀석이었으니까 다시 바꿔서 적어주면 3분의 1에 5분의 1에 2x 플러스, 이거 3x네. 3x 플러스 2의 몇 제곱이다? 5제곱에 플러스 c다 이렇게 처리가 돼서 얘를 구해낼 수 있다는 얘기야. 그지? 물론 우리가 이런 녀석을 보면 치환적분을 하진 않겠지. 그냥 이렇게 적분을 하겠지만 이렇게 치환적분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야. 합성되어 있는 녀석에 대해서. 자, 두 번째 이제 그 옆에 있는 녀석도 보면 자,
2번 인테그랄 6x에 3x의 제곱 플러스 1에 세제곱이 있으면 우리 요런 녀석은 미분의 역연산으로 끌고 갈 수가 없어. 그치? 미분의 역연산으로 끌고 갈 수가 없어. 곱해져 있는 녀석이라. 그래서 우리는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요 녀석을 이렇게 t라고 한번 치환해 볼 생각이야. 그러면 3x의 제곱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이 t가 될 거고, 양변을 미분하시면 6x의 dx가 dt가 되니까 얘랑 얘를 우리가 dt로 바꿔주시고, 인테그랄 요 녀석을 내가 t라고 바꿨으니까 t의 세제곱으로 만들어 주시면 우리는 단순히 그냥 다항함수의 적분으로 바뀌게 되고, 그럼 내가 얘를 하게 되면 4분의 1에 t의 4제곱 플러스 c다. 근데 t라는 녀석이 애당초에 요 녀석이었으니까 3x의 제곱 플러스 1에 4제곱 플러스 c다. 이렇게 적분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합성되어 있는 녀석인데 어차피 얘가 지금 합성되어 있다는 얘기는 얘를 여러 번 곱했다는 얘기고 지금 곱하기로 연결이 되어 있는 녀석이잖아. 그지? 이때 요 녀석을 내가 t라고 치환하면 얘가 그냥 단순히 t의 세제곱 이렇게 다항함수로 바뀌게 되는데, 내가 얘를 t라고 치환을 하려면 얘를 미분한 녀석이 주변에 있거나 미분한 거랑 비슷한 녀석이 주변에 있어야 돼. 근데 얘를 딱 미분하니까 다 ux잖아. 그럼 우리는 고민 없이 얘랑 얘를 dt로 바꿔주고 얘를 t의 세제곱으로 바꿔서 치환적분법을 사용하겠다라는 의미지. 그치? 자, 하나 더 봅시다. 자, 3번. 인테그랄에 x의 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1의 세제곱에 2x 플러스 3의 dx가 이렇게 있는 거야, 얘들아. 그럼 봐봐. 얘 지금 다항함수고 얘 다항함수잖아. 다항함수끼리 곱해져 있으니까 얘네는 관련성이 있어 없어? 분명히 관련성을 갖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 치환적분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 요 녀석을 내가 t라고 탁 치환하면 얘를 미분한 녀석이 얘가 바로 얘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요만큼을 뭐로 바꿔줄 거고 dt로 바꾸고 얘는 그냥 t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써서 인테그랄 t의 세제곱의 dt를 적분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치? 자,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시원이 다 풀었냐? 빨리 풀어봐. 왜 넋을 놓고 있어? 자, 왜 그러는 거야? 오늘 빈 못 쓰겠네. 왜 그러는 거지?
봅시다. 필수제 5번 봅시다. 필수제 5번에 두 개만 풀어보자. 봐봐. 이번에는 무리함수의 치환적분인데, 자, 무리함수의 치환적분은 그냥 잘 알아두시면 돼. 봐봐. 어떤 다항함수하고 이 무리함수 안에 들어가 있는 요 녀석도 그건 다항함수잖니? 그지? 그러면 나는 요 녀석을 제곱하면 다항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으므로 다항함수하고 루트 다항함수로 되어 있는 녀석은 치환적분을 해결할 수 있어. 그럼 얘를 우리가 어떻게 치환적분을 해결할 거냐면 이 루트라는 이 식 자체를 그냥 통으로 이렇게 t라고 치환을 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내가 얘를 양변을 제곱하면 1-x라는 녀석이 t의 제곱이다라는 새로운 식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고, 양변을 이제 미분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dx가 2t의 dt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게 돼. 괜찮니? 그럼 봐봐. 이제 우리는 요 녀석을 마이너스 2t dt로 바꿀 수 있어. 여기 dx고 얘는 마이너스 dx니까 그럼 dx라는 녀석을 마이너스 2t에 dt다 이렇게 바꿨을 수 있을 거고, 얘가 지금 dt로 바뀌면 얘는 t로 바뀌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요 녀석도 t로 바꿔줘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 맞지? 근데 우리는 x를 t로 바꿀 수 있어. 왜? 우리는 x하고 t의 관계식 하나를 알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요 녀석은 x는 1-t의 제곱이다 이렇게 처리가 될 거고, 그럼 5x를 계산하시면 5-5t의 제곱이 될 건데 내가 필요한 건 5x-2니까 그러면 5x-2는 3-5t의 제곱이다 이렇게 t에 대한 식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럼 이제 이 녀석을 내가 여기다 탁 집어넣고 식을 다시 정리하면 인테그랄 3-5t의 제곱이 될 거고 곱하기 dx가 이 녀석이었으니까 마이너스 2t의 dt가 될 거예요. 이렇게. 얘를 내가 전개하면 10t의 세제곱 마이너스 6t의 dt가 될 거고, 단순히 우리는 다항함수의 적분으로 바뀌니까 문제를 풀 수 있다. 따라서 무리함수의 치환적분은 루트 fx라는 녀석 자체를 t라고 놓고 양변을 제곱하면 fx가 t의 제곱이 되니까 요 녀석을 미분해 갖고 dx하고 dt의 관계식 하나를 만들어 주시고, 얘를 가지고 앞쪽에 있는 이 x를 뭘로 바꿀 수 있다? t에 대한 식으로 바꿀 수 있다 라는 게 무리함수의 치환적분이에요. 자, 그럼 얘는 봐봐. 얘는 근데 우리가 사실 그 치환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내가 너희에게 설명할 때는 무리식 자체를 t라고 놓고 전체를 제곱한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밖에 없지. 왜냐면 너희에게 일관성 있는 어떤 정보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근데 잘 생각해봐 얘들아. 얘 미분하면 뭐니? EX지. 그럼 얘를 미분하는 게 주변에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풀어도 된다는 이야기야. 루트 t에 1에 얘하고 얘를 그냥 묶어서 dt다 이렇게 바꿔버리시면 요거에 대한 적분은 너희가 할 수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걸로 푸셔도 되고, 아니면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을 t라고 놓고 양변을 제곱하시면 x의 제곱 플러스 1이 t의 제곱이 되는데, 내가 얘를 적분하시면 ex dx가 뭐가 돼? 2t의 dt가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이만큼을 통으로 t라고 치환했으니까 내가 다시 바꿔서 적어보면 인테그랄 t분해가 될 거고, ex dx는 et dt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이 녀석을 et dt로 바꾸면 et의 dt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게 될 거고, t를 약분 처리하시면 2의 dt가 되니 얘는 et 플러스 c다가 정리가 되겠죠. 근데 t가 원래 누구였어? 얘가 t였으니까 다시 적어주시면 얘는 2의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1의 플러스 c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야. 됐죠? 그래서 얘들아, 수학에 절대적인 건 없잖아. 절대적인 건 없어. 그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너희가 무리함수가 나왔을 때 무리함수에 대한 치환적분을 알아야 되니까 내가 너희에게
강제적으로 그냥 야 루트 t가 넘으면 전체를 t라고 놓고 전체를 양변 제곱해갖고 x에 대한 관계식 하나 뽑고 dx, dt에 대한 관계식 하나 뽑아서 하시면 돼 라고 알려주겠지만 무조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그지? 그냥 얘를 미분한 녀석이 얘가 있으면 우리는 그냥 쉽게 너를 미분한 녀석이 주변에 있네? 그러면 요 녀석만 딱 t라고 치환해갖고 문제를 푸셔도 상관은 없다는 이야기인 거지. 그지? 자, 하지만 무리함수에 대한 치환적분은 그래도 저렇게 하는 거라는 걸 알고 있으셔야 되니까 자,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왜? 뭘 해야 되겠어? 이거 하고 미분한 다음에 그치. 근데 요 안에 있는 거 자체가 미분하면 바로 얘가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그렇게도 미분할 수 있는 거고. 그지? 아니면 얘 전체를 t라고 놓고 전체를 뭐 해서? 제곱해서 하셔도 되고. 그럼 너가 이렇게 놨다면 얘가 이렇게 처리가 될 거 아니야. 이 녀석이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가 요만큼의 관계식을 뽑았으니까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잖아. 그럼 우리는 결국 x에 대한 식이 필요한 거잖아. 그럼 x에 대한 식이 필요하면 이 녀석을 뭘로 바꿔야 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갖고 루트를 씌운 다음에 계산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얘기야. 그지? 예빈이 맞았어? 이거 X 세제곱이잖아요.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거요? 이렇게 바꾸는 게 맞아요? 이거 이용해서 얘를 하면요. 그지 놓고 양변을 제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x 세제곱인 거니까 전체적으로 내가 계속 코피가 나. 코피요? 응, 지금 코피 나고 화장 갔다는데 코피가 안 멈추고 있어. 응. 그래, 지금 코피가 나서 코피가 안 멈춰. 헐. 잠깐만. 멈춘 줄 알고 왔는데 안 멈췄어. 얘 콧속이 건조해갖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건 그래 아무튼 얘 t로 치환하면 1을 넘겨서 하면 X 그거를 이거 곱하기 이거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럼 하나는 약분 처리가 되니까 이렇게 넘기시면 돼. 그지? 자, 봅시다. 실제 6번. 자, 봐봐요. 그럼 물어봐야지. 자, 예빈아. 이거는 뭘 t로 치환하면 좋겠니? 아, 2에 2x를 하면 그러면 t 플러스 1의 세제곱으로 되지 않니?
그러니까 2의 2x를 t라고 치환해도 되는 게 맞긴 한데 그렇게 치환하면 2의 2x 플러스 1의 전체 세제곱으로 되는 거니까 합성함수의 적분으로 넘어가니까 조금 불편해지잖아. 그러니까 뭐가 좋다는 이야기야? 그냥 통으로 이만큼을 뭐 해주는 게 좋아? 이렇게 t라고 치환해주는 게 좋다는 얘기지. 그럼 얘 미분하고 얘 미분하면 2의 2x에다가 dx가 될 거고 그럼 얘가 dt가 되는 거니까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이 만났는데 지금 뭐가 부족하지? 2가 부족하지. 앞쪽에 2를 만들어주고 하나는 앞쪽에 2분의 1을 이렇게 빼주시면 될 거고 그러면 2분의 1에다가 인테그랄 얘랑 얘랑 얘가 만나서 dt가 될 거고 얘는 단순히 t의 세제곱 이렇게 처리가 될 테니 8분의 1에 t의 4제곱 플러스 c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그럼 이제 8분의 1에다가 얘가 2에 2x 플러스 1의 4제곱 플러스 c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자 한영아 얘는 뭘 t로 치환하면 좋겠냐? 그지 얘는 x제곱 마이너스 1을 그냥 통으로 치환하면 되겠지 이렇게. 그럼 이제 요 녀석을 내가 t라고 탁 치환을 해주면 그러면 2x의 dx가 dt다 이렇게 처리가 될 테니까 얘를 하고 얘를 그냥 dt로 바꿔주시면 dt에다가 2의 t가 될 거고 그럼 얘는 적분하면 2의 t에 플러스 c가 될 테니 요 녀석만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를 바꿔주시면 적분이 끝난다는 이야기야. 치환 적분은 어려울 게 별로 없는 거지. 조수연 얘는 뭘 치환하면 좋겠냐? 이제 감이 왔어야 돼 이제 감이. 그치 lnx를 치환하면 되겠지. 그럼 lnx를 치환하면 lnx를 t라고 치환하면 x분의 1의 dx가 dt가 될 테니 이만큼을 우리가 뭐라고 치환하겠다? dt라고 치환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인테그랄 t의 제곱에 dt가 될 거고 그럼 이 녀석은 3분의 1의 t가 lnx였으니까 lnx의 세제곱 플러스 c다 이렇게 적분하시고 끝내시면 되겠죠. 자, 시원아 얘는 이 녀석을 통째로 내가 뭐라고 치환하면 t라고 치환을 하게 되면 얘를 미분한 녀석이 이거분의 이거 근데 분자에 뭐가 좀 부족하지? 2가 부족하니까 2 만들어 주시고 2분의 이렇게 빼주시면 그럼 2분의 1에 인테그랄 얘랑 얘가 만나서 dt로 바뀔 거고 얘는 t다 이렇게 처리가 될 거 아니야. 맞죠? 자 2분의 1에다가 그러면 다시 2분의 1에 t의 제곱에 플러스 c가 될 거고 따라서 4분의 1에다가 ln 1 플러스 x 제곱의 전체 제곱 플러스 c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라서 간단하지. 간단해요. 자 밑에 있는 문제 빨리 풀어보시고
응?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야, 2x 플러스 3을 t로 치환하면 걔를 미분하면 2가 필요하잖아. 네. 앞에 2가 없잖아. 네. 2 만들어주면 되고 앞에 2분의 1 빼주면 되지. 그치? 네. 그럼 걔가 뭐가 돼? 이게 dt가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걔는 10의 t가 되는 거니까 10의 t를 적분하면 어떻게 돼? 잠시만요. 이 녀석 봐. 야 10의 t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 10t, lnt. 그 10t에 ln 10이 붙는 거잖니? 적분하면 ln 10으로 나눠주겠지. 연습 부족이야, 수연아. 민터 시간에 열심히 공식을 외웠으니까 적용하는 연습을 하셔야지. 그런 거 할 때는 어저께 시원이가 했던 게 참 도움이 되는데 원래. 쉬는 시간마다 좀 해. 원래 너희 그거 아니야? 시험 보기 직전에 학교에 가서 애들이 서로 문제 내고 맞히고 그럴 때 제일 머릿속에 잘 들어가지 않아? 그런 거야 원래. 왜? 그렇게 누가 퀴즈를 내고 맞히면 긴장감이 돌거든. 긴장감. 시원이가 내는데 못 맞히면 쪽팔리니까 뭐지? 막 이렇게. 시원이한테 전용 강의실을 만들어줘야 되나? 거의 요즘에 시원이가 저기 4월을 전용 강의실로 쓰고 있던데? 근데 그거 되게 좋은 거야. 친구들 사이에 이렇게 해주고 하는 거 되게 좋아. 시원아 사고 빌려줄게. 자, 봐봐. 얘는 그냥 단순히 뭐지? 얘를 그냥 t라고 미분하시면, t라고 치환하시면 되는 건데, 봐봐. 얘는 그냥 t라고 치환하시면 되는 건데, 얘가 그냥 뭐야, 몇 차식이지? 1차식이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하셔도 돼. 사인이 적분이 되면 마이너스 코사인의 3x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얘를 미분한 녀석을 뭐 하면 되지? 그치? 한번 나눠주시면 되니까 3분의 1이다. 이렇게 처리하셔도 되는 거고, 아니면 이제 이 녀석을 내가 뭐라고 해서 이 녀석을 이렇게 t라고 치환해서 인테그랄 sin t에 그럼 이제 이 녀석을 내가 미분하면 3dx가 dt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3이 필요하고 여기 3분의 1 이렇게 빼주시면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3분의 1을 딱 빼주시고 dt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이제 내가 얘를 적분하면 3분의 1에 곱하기 마이너스 코사인 t인데 t가 저 녀석이니까 3x 플러스 2에 플러스 c다 이렇게 처리하셔도 된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1차식이면 그냥 우리가 합성함수에 대한 적분법을 쓰셔도 상관이 없고, 자 그러면 미연아 얘는 뭘 t라고 치환하면 좋겠니? 그렇지, 1 플러스 사인을 치환하면 좋겠지. 그래서 1 플러스 사인 x를 t라고 치환하면 코사인 x dx가 dt가 되는 거니까 그냥 요만큼이 dt로 바뀌는 거고, 인테그랄 t의 제곱 dt다 하니까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한영아, 얘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자, 사인의 세제곱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생각해. 사인의 제곱이면 뭘 쓴다 그랬지 내가? 반각공식을 쓴다 그랬잖아, 그지? 사인 세제곱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 사인 제곱 x에다가 사인 x로 나눈 다음에 사인 제곱 x를 그 반각을 주고 써서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x로 된다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제가 한 대로 써줄게. 자, 인테그랄 틀리지 않았어.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지. 사인 x라고 사인 제곱 x가 이렇게 있는데 사인 x를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x다 이렇게 처리하겠다는 얘기인 거고, 인테그랄 사인 x에 2분의 1을 그냥 앞쪽으로 크게 빼주시면 얘가 1 마이너스 코사인
EX다 이렇게 되니까 얘를 내가 뭐라고 치환하면 T라고 치환하면 근데 얘를 못 만드네? 얘는 EX고 얘는 뭐지? X인 거네. 그게 좀 문제가 되네. 그지? 그럼 걔를 또 바꿔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 얘를 뭘로 바꿔서? 백악공식으로 바꿔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 아, 백악공식 한다. 백악공식에서 뭔가를 바꿔줘야 되잖아. 그니까 한영아 얘는 인테그랄 사인 x에 사인 제곱 x로 가는 건 좋은데 여기서는 이 녀석을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로 나눠 주셔야 돼요. 이렇게 바꿔 주셔야 돼.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는 이 녀석을 그지? 이 녀석에서 요 코사인 x를 탁 t라고 치환하면 얘를 만들어낼 수 있어서 이 녀석은 사인 x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의 dx가 되니까 그냥 코사인 x라는 녀석을 t라고 이렇게 탁 치환을 해서 그럼 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의 x의 dx에다가 dt가 되는 거니까 앞쪽에 마이너스 하나 만들어주고 앞쪽에 마이너스 하나 만들어주시면 얘랑 얘까지 해서 내가 뭐로 만들 수 있고 dt라고 만들 수 있고 얘는 1 마이너스 t의 제곱이 될 거고 앞쪽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다시 집어넣으시면 이렇게 처리가 돼서 t의 제곱 마이너스 1에 dt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어요. 맞지? 그럼 이제 이 녀석은 3분의 1에다가 t가 아까 코사인 x였으니까 코사인 세제곱 x 마이너스 코사인의 x에 플러스 c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처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 거야. 코사인이라는 녀석이 단독으로 그냥 딱 있어. 그러면 걔를 그냥 우리는 미분의 역연산으로 끌고 가는 거고 코사인 제곱이나 사인 제곱이 있어. 그럼 뭘로 끌고 가시는 거고? 반각공식으로 끌고 가시는 거고 세제곱이 있어. 그럼 걔를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이런 식으로 나누셔갖고 뭘로 끌고 가셔야 되는 거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라는 녀석을 이용해서 문제를 바꿔주셔야 되는 거고 어차피 사인 4제곱에 코사인 4제곱 이런 것들은 너희에게 묻지 않겠지? 4제곱 5제곱 이상은 묻지 않을 거 아니니 그지? 자 따라서 코사인 x, 코사인 제곱 x, 코사인 세제곱 x에 대해서 너희는 그 세 가지의 그 적분 방법을 머릿속에 정리해놓고 있으셔야 돼요. 세 개가 다 다르잖아. 맞지? 맞지? 자,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왜 한영아 잘 안 돼? 왜 한숨을 쉬고 있어? 이거 빨리 끝내고 우리 부분적분으로 넘어가자잉.
얘 뭐가 또 잘 안 돼서 그렇게 갸우뚱하고 있어. 야, 탄젠트가 나왔잖니? 네. 탄젠트를 우리가 코사인분의 사인으로도 바꿀 수 있거든? 네. 그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뀌면 시컨트가 코사인 제곱분의 1인 거잖니? 그럼 코사인 세제곱분의 사인이잖아. 그럼 코사인을 t라고 치환하면 사인을 만들 수 있어요. 네? 코사인을 아, t라고 치환하시면, 그러니까 걔는 결국은 t의 세제곱분에 이렇게 올라갈 거고, 사인 x하고 dx가 뭘로 dt로 바뀌겠지, 그지? 야, 우리 탄젠트의 가장 기본적인, 야, 얘들아, 우리 그 수원에서 배웠던 내용이긴 한데, 탄젠트가 나오면 우리 탄젠트 그대로 뒀었니? 탄젠트는 항상 뭘로 바꿔서 연산했었지? 그래,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서 연산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야. 기본적으로는 탄젠트가 나오면 다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서 연산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뀐다라고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그 예외 사항만 별도로 기억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대전제를 바꾸시는 게 아니고 아, 탄젠트가 나오면 코사인분의 사인이지. 아,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 그럼 그렇게 안 되는 경우만 머릿속에 저장하시는 거야. 알았지? 자, 봅시다. 우리 필수예제 8번. 얘는 그냥 어떻게 하면 되지? 자, 얘를 t라고 치환하면 3x 플러스 3인 거잖아. 3x제곱 플러스 3인 거니까 여기 뭐가 필요해? 앞에 뭐가 필요해? 계산 안 할 거야 이제? 얘는 뭐 하면 돼? lx를 내가 딱 t라고 치환하면 그러면 t분의 1이 될 거고 얘가 dt로 바뀔 거고 이렇게 되니까 처리하시면 될 거고 탄젠트가 나왔으니까 얘는 뭘로 바꿀 거고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꾸면 얘를 t라고 치환하면 앞에 마이너스가 필요할 거고 앞에 마이너스 빼주시고 dx 이렇게 되니까 내가 얘를 뭐라고 하면 되는 거고 dt라고 바꾸시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인테그랄 t분의 1에 dt가 되니까 쟤랑 같은 녀석이고 맞지? 얘는 그냥 요 녀석을 뭐라고 치환하면 돼? t라고 치환하면 앞에 2가 필요할 거고 2분의 1을 만들고 dt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지. 오늘 빔이 안 되니까 너무 안타깝다, 그지? 내가 이걸 이렇게 열심히 적었는데 쓸모가 없네, 별로. 문제는 열심히 적어놨는데. 자, 근데 이거 왜 망가졌냐? 설치한 지 일주일 만에 망가지다니. 그렇잖아? 한영이가 몰래 와서 걷는 거지 않을까? 어? 아, 오늘 부분적분까지 진도가 나가면 이게 너무 숙제가 많아질 것 같으니까 너 오늘 아침에 10시에 와갖고 이거 와서 한 번 건들고 간 거 아니야? 자, 필수예제 9번 문제 정리 동안 필수예제 8번 밑에 거 잠깐 문제 풀고 있으세요. 자. 응? 아, 부분적분 안 나가서 이렇게 했다고? 아, 오늘 수연이가 일찍 왔는데 오늘 왠지 수연이가 오늘 엄청 일찍 왔더라고. 그러네. 수연이가 오늘 아까 선생님이 이게 하면서 오늘 누가 왔지? 그래서 아까 아카이 들어가갖고 이렇게 봤어. 근데 딱 출석 체크에 수연이랑 한영이만 9시 몇 분에 찍혀 있는 거야. 10시 몇 분에 찍혀 있는 거야. 그래서 왜 수연이가 일찍 왔지? 이러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그래서 와서 이거를 탁 치고 오후에 가서 기다렸던 거구나. 그런 거구나. 한영을 의심해서 미안해. 내가 계획도 없는. 자, 그런 거구나 이거. 그래서 갑자기 안 되는 거지? 이제 타겟을 이제 얘가 바꾸는 거예요? 아니지, 미쳤니? 자, 보자. 필수예제 9번 보자. 자, 얘들아 봐봐. 야, 우리가 분수함수 봐봐 얘들아. 조금 전에 풀었던 게 우리가 이제 분수함수가 있었잖아. 유리함수. 유리함수는 기본적으로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더 커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fx분의
F'X에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어야 내가 얘를 T라고 놓고 이만큼을 DT에다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내가 유리함수에서 기본적으로 치환적분이라는 걸 쓰려면 분수함수에서 기본적으로 치환적분을 쓰려면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한 차수 더 커야 해. 그러니까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더 커야만 치환적분을 쓸 수 있어. 근데 지금 보면 저거 봐봐. 저거 누가 더 크지? 얘는 더 크긴 한데 분모가 더 크긴 한데 미분에서 제가 안 만들어지는 녀석이잖아. 맞지? 그럼 이제 이런 녀석은 우리가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냐면 봐봐. 분수함수의 치환적분은 기본적으로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한 차수 커야 된다는 기본 가정을 해놓고 문제를 푸시는 거고, 이것처럼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더 크잖아? 그럼 너희 머릿속에 가장 먼저 들어와야 되는 건 인수분해야. 가장 먼저 들어오시는 건 인수분해고, 그 다음에 머릿속에 들어와야 되는 건 부분분수야. 자, 부분분수도 기본적으로 부분분수를 치려면, 그지? 총 우리가 부분분수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 맞지?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부분분수를 하면 되는 건데, 얘는 봐봐. 얘가 x 플러스 1이고 얘가 지금 뭐지? x의 세제곱 플러스 1인 거지. 그럼 얘네가 뭐가 가능해? 그래, 인수분해서 약분이 가능해. 그럼 얘가 그냥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처리가 되니까 치환적분이 아니라 그냥 적분하시면 되는 거고, 얘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약분 처리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근데 분자의 차수가 더 크지. 근데 인수분해서 약분이 안 돼. 그럼 뭘 생각하셔야 돼? 부분분수 생각하셔야 돼. 그러면 차수가 분자의 차수가 더 큰 부분분수 우리 어떻게 하지? 억지로 만들어요. 응? 나눠줄 수 있게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어봐. 저기 x 플러스 1이니까 어. 저기 s 제곱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을 한번 빼주고 1을 한번 더해주고서 해주면 돼요. 자,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하겠다고? 마이너스 4 플러스 4 이렇게 하겠다고? 아,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맞는 거지? 네 말대로 따지면. 아니 그러니까 아니 마이너스 1이랑 1을 한번 더해주겠다. 그 말 아니야? 아니죠. 아니 왜 치게 되죠? 아니 마이너스 1을 한번 빼주셨으면 플러스 1로 식이 변화가 없어야 되니까 플러스 4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 그럼 빼기 4하고 빼기 더하기 왜 내가 잘못 썼구나. 얘가 3이었니?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4가 된다는 얘기인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찢어? 아, 당연합니다. 이렇게 찢으면 어떻게 돼? S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S 플러스 1분의 4. 이렇게? 이렇게 찢어도 상관없는 거지. 근데 보통 이렇게 안 하지. 그렇죠. 자, 봐봐.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그지?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얘들아, 우리 부분분수라는 게 부분분수의 정의가 뭐냐? 부분분수의 정의가. 부분적으로 있는 근데 뭐라고요? 부분분수의 정의가 그지? 통분의 역연산이 부분분수야. 그러니까 두 개로 찢어져 있던 걸 하나로 합치는 게 통분이라면 하나의 분수를 두 개로 찢어내는 걸 우리가 부분분수라 부르는 거잖니? 덧셈 뺄셈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얘를 식의 입장에서 그렇지만 우리가 7이라는 녀석을 4분의 7이라는 분수가 있다고 치자고. 얘는 지금 통분된 상태인 거지. 어떤 두 분수가 있을 때 걔를 더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내가 얘를 어떤 분수로 나눌 때 가장 손쉬운 방법은 분자를 분모로 나눠서 7을 4로 나누면 몫이 1이고 나머지가 얼마지? 3이지. 그럼 얘를 1 더하기 목 더하기 4분의 나머지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분자의 차수가 더 클 때 혹은 분자하고 분모의 차수가 서로 같을 때 부분분수를 하는 방법은 분자를 분모로 나눠서
목과 나머지를 분리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를 하면 x의 제곱 플러스 3이라는 녀석을 x 플러스 1로 나누시는 거죠. 이렇게. 그럼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조립제법을 쓰셔도 좋고 1학년 때 완전 고등학교 1학년 딱 되자마자 배우는 녀석이 있잖아. 1, 0, 3에 1, 1 개수만 가지고 나눗셈을 하시면 되죠.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1을 탁 집어넣으면 1, 1이 될 거고 빼시면 마이너스 1에 얼마야? 3이 될 거고 마이너스 1을 탁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돼서 얘가 얼마지?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녀석이 x-1이 되니까 얘가 x-1에 플러스 x 플러스 1 밑은 변하지 않을 거고 얘가 4를 올려주면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이야기인 거지. 그지? 자, 그러니까 내가 한영이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다 만약에 플러스 x를 하나 써줬으면 처리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x 플러스 1에 x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놓으면 한영이는 얘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더해서 처리가 안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갖고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나눗셈을 해서 목 더하기 분모분의 나머지 이렇게 쳐서 부분분수를 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요 녀석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게 돼. x-1에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4의 dx가 되니까 이렇게 나눠서 적분하시고 이렇게 나눠서 적분하시면 되는 거잖아. 얘 적분하면 뭐가 되고 2분의 1 x의 세제곱에 아이고 왜 세제곱이야? 제곱에 마이너스 x에 플러스 얘는 뭐가 돼? 4 곱하기 ln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처리가 될 거고 플러스 c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니? 얘도 지금은 인수분해해서 처리할 수가 없잖아. 근데 또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더 뭐하지? 크잖아. 그러면 나눗셈도 못하잖아. 그럼 얘 시원이한테 물어봐야지. 시원아 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저 친구는 부모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우리 이거 다 배웠어 2학년 때. 우선은 분모를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이렇게 하고 얼마 전에도 이거 얘기한 적이 있나 내가? 한 다음에 차 형태로 그치. x 플러스 1분의 a에다가 더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b의 형태로 만든 다음에 어차피 얘하고 얘가 서로 같은 녀석이라며. 그럼 얘 어떡하지? 얘를 통분해갖고 얘랑 같다라고 놓으면 a하고 b에 대한 방정식을 풀 수 있어요.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2가 될 거고 이렇게 곱하시면 ax 더하기 2a가 될 거고 이렇게 곱하시면 bx 이거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b가 될 건데 그럼 얘가 x 플러스 1에다가 x 플러스 2가 될 거고 a 마이너스 bx에다가 더하기 2a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잖니. 얘가 얼마고? 얘가 1이어야 되고 얘는? 그럼 이 두 개를 연립방식을 풀면 a하고 b를 다 구할 수 있겠죠? 그지? 그럼 여기서 구해진 a하고 b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우리는 요 녀석을 분수 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요 녀석은 a ln x 플러스 1 마이너스 b ln x 플러스 2라고 적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유리함수의 적분 첫 번째 치환적분을 할 수 있느냐를 확인하시는 거 첫 번째가 치환적분을 할 수 있냐를 확인하시는 거고 두 번째 치환적분을 할 수 없다면 인수분해를 해서 약분을 할 수 있나? 를 생각하시는 거고 세 번째 얘가 불가능하다면 얘는 뭐 할 수 있다? 부분분수를 하셔야 되는데 부분분수를 할 때 뭐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뭐 하면 크거나 같다면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뭐 하다면 크거나 같다면 우리는 나눗셈을 이용해서 처리하시면 되는 거고 자 우리 분자 차수보다 분모 차수가 더 크다면
우리는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지. 일단 A 곱하기 B분의 여기 별? 이런 녀석을 하게 되면 우리는 B-A분의 별에다가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다.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도 있었고. 맞지? 조금 전처럼 A 곱하기 B인데 여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자 이렇게. 얘가 n에다가 n 플러스 2인데 여기에 뭐 2n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으면 얘는 어떻게 아이고 또 나눠지게 돼. 에이씨. 이건 약분 처리가 되는 거니까 이건 여기다가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지?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부분수를 못 치게 되잖아. 그러면 이 녀석은 그냥 앞쪽으로 빼. 그런 다음에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하고 얘에서 얘 뺀 녀석이 앞쪽에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처리가 될 거 아니니? 근데 내가 원래 얘를 정리하면 얘랑 같은 식이어야 되는 거니까 얘를 정리해서 얘가 될 수 있게 우리는 식을 만들어 주시면 돼. 그지? 근데 이제 그 녀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간편하게 n분의 a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b라고 잡아놓고 너가 부분수가 된 녀석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얘를 통분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a하고 b를 계산할 수 있었다라는 게 요거고. 시원이 잘 기억하고 있는걸? 잘 기억하고 있다고. 요거 기억하고 있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 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학년 때 그 아이들에게 이제 그 수원을 가르치면서 부분수를 다 가르쳐 주는데 요 녀석을 생각보다 많이 수원이 아니구나. 거기 수하 유리함수 그 유리식 배울 때 요걸 다 설명해 주는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까먹어 갖고. 응? 아니. 부분적 분법에 대해서 조금 진도를 나갈 생각이에요. 최대한 빨리 여기 미적을 끝내고 봐봐. 우리 이번에 그 미적 개념 끝나고 나면 문제 푸는 거는 바로 어려운 문제 쪽으로 넘어갈 거고 너희 개인 교재 있잖아. 개인 교재.